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노예로 살아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면하게 일해라, 진득하게 오래 하라, 싫어도 꾹 참고 해라 말합니다. 싫은데 어떻게 참고 일할 수 있는 거죠? 평생 노예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살기 위해 찾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이죠.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일 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삶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은 평생 노예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일이 익숙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지 매일 얘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노예 말고 주인으로 사는 내가 되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손자병법 모공편 7 병력 분산 작전법 시작하겠습니다. 10배의 병력이면 포위하고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하고 2배의 병력이면 나눠서 공격한다. 아군이 적의 병력보다 10배가 많다면 포위할 수 있다. 투항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응하면 우세한 병력으로 경멸할 수 있다. 여인 1명이 성을 지키면 남자 10명을 대적할 수 있다. 운료자에서도 똑같이 말했다. 방어의 법칙은 이렇다. 1명은 10명을 감당하고 10명은 100명을 감당하고 100명은 1000명을 감당하고 1000명은 10,000명을 감당한다. 방어하는 측은 일당 10이므로 공격하는 측은 당연히 10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병법에서 포위한다는 것은 사면을 보루처럼 에워싸는 것이므로 적이 빠져나갈 수 없게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 사면을 포위하려면 적의 성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엄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병력이 10배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 빈틈이 생긴다.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한다. 적의 병력보다 5배 이상이라면 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격법에 대하여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우리가 적의 병력보다 5배가 많다면 5분의 3의 병력을 정으로 하고 5분의 2의 병력을 기로 한다. 적이 성을 지키기만 할 뿐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적의 병력보다 5배가 많다면 공격할 수 있다.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3배의 병력을 상비군으로 삼아 정면 공격하고 2배의 병력을 예비군으로 삼아 측면이나 배후로 우회 공격하라는 것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우리 병력이 적보다 5배 이상이라면 적의 정면을 괴롭히면서 후면을 습격하는 등 성동격서를 할 수 있다. 5배 이상의 우세한 병력이 아니라면 병력을 충분히 나눌 수 없으므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하씨의 설명도 비슷하다. 쌍방의 지혜와 용기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적보다 5배 우세한 병력이면 3배의 병력으로 정면 공격을 하고 2배의 병력은 우회 공격을 할 수 있다. 남북조선시대 서위 말기 독고신이 우문중화를 토벌할 때 일이다. 서위는 우주 자사 산영을 양주자사로 임명했다. 전임자사 우문중화는 조정의 지시에 불응하여 양주를 지키며 신임자사를 거부했다. 승상 우문태는 태자태보 독고신을 보내 반역자를 토벌하도록 명했다.
우문중화는 성을 굳게 지켰다. 독고시는 심야에 장교들을 보내 층고와 운제성의 동북 방을 공격하고 병인은 병조를 이끌고 성의 서남방을 습격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성을 함락하여 우문중화를 생포했다. 병력이 5배 이상이므로 병력을 적절히 나누어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배의 병력이면 나눠서 공격한다. 적보다 2배 정도의 병력이면 압도적인 우세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적의 병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두목은 분산에 대해 적의 병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현재 우리 병력이 적보다 2배인데 우리가 극소수 병력을 차출하여 적의 요충지나 중요시설을 공격하면 적은 그들의 절반 이상의 병력을 떼어내 방어해야 하므로 나머지 병력은 더욱 줄어든다. 결국 우리 병력은 적의 2배 이상이 되므로 더욱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조는 간략하게 해설했다. 2배 병력으로 적을 공격하려면 절반은 정면 공격하고 절반은 우회 공격한다. 조조는 아군을 분산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보았다. 두목은 조조의 해설을 비판했는데 공격할 때 정면이냐 우회냐 하는 것은 병력을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공격도 주력군과 예비군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항우가 패주하여 오강에 당도했을 때 남은 병력은 고작 기병 28명이었다. 그 와중에도 한데 몰려 있지 않고 주력군의 예비군으로 나뉘어 들어가며 서로 엄호했다. 두목의 지적은 옳다. 손자병법에서 분산이란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려면 먼저 아군의 병력부터 분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조조의 해설이 틀린 것도 아니다. 게다가 조조는 구체적으로 절반씩 분산시키라고 숫자까지 제시했다. 이런 방법을 병법에서는 분전법이라 한다.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분산공격법 정도가 될 것이다. 백정기략은 분전법에 대해 아래처럼 논하기도 했다. 무릇 적과 싸울 때 아군의 병력이 적보다 많으면 응당 평평하고 널찍한 지역을 택해 싸워야 이긴다. 병력이 적보다 5배 많으면 3배 병력은 정면 공격을 하고 2배 병력은 우회 공격을 한다. 병력이 3배 많으면 2배 병력은 정면 공격을 하고 1배 병력은 우회 공격을 한다. 이른바 주력 병력으로는 정면을 공격하고 예비 병력으로는 배후를 친다는 것이다. 병법에서 말한다. 병력을 분산해야 할 때 분산하지 않으면 미군이라 하는데 스스로 속박됨을 이른다. 여기에 조조의 해설을 한마디 추가해도 좋겠다. 병력이 적의 2배이면 1배 병력은 주력으로 하고 1배 병력은 예비 병력으로 한다. 백정기략에서 인용한 병법은 당태종 이문공문대에 있는 말이다. 분산하여 공격해야 할 때 분산하지 않으면 고삐를 몰린 것과 같다는 뜻에서 미군이라 한 것이다. 손자병법을 해설한 역대 해설가의 원문을 보면 정병, 기병 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손자병법에도 정과 기를 대응시킨 유명한 구절이 있다.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한다. 여기에서 기는 중국어로 읽을 때 치로 읽지 않고 지로 읽는다. 중국어에도 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어로 옮기면 우수리, 나머지의 뜻이다. 따라서 기병이란 따로 떼놓는 예비병력을 가리킨다. 전쟁을 할 때 먼저 투입되는 병력을 일러 정병이라 하는데 정병이 한창 싸울 때 장군이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따로 빼놓은 예비병력, 즉 기병을 투입하여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태공은 말했다. 병력을 분산하여 이동할 줄 모르면 기병을 논할 수 없다. 정과 기에 대해서는 뒤쪽의 3편에 또 등장하므로 거기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먼저 투입되는 병력을 정, 나중에 투입되는 병력을 기. 병력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해 참패한 사례는 남북조시대 56국 시절 비수지전의 북연이 있다. 전진의 북연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동진의 사연 8만 군대와 대치했으니 10배의 병력이다. 그런데 북연은 대군을 적절히 분산 이동시키지 못하고
한 곳에 몰아넣었다가 사연의 군대가 들이닥치자 얼떨결에 밀리기 시작하여 산사태가 나듯 무너졌다. 병력을 분산시켜 승리한 사례는 왕승변의 반란군 후경을 토벌한 경우다. 남북조 시대 양나라 장군 진패성과 왕석번은 후견을 토벌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장공주에 이르렀다. 양나라 전함은 거대하여 강물을 막을 지경이고 깃발은 높이 휘날려 하늘을 뒤덮을 기세였다. 전함은 물길을 따라 호탕하게 밀려왔다. 후경은 석두성에 올라 기세 등등하게 내려오는 전함을 보자 기분이 나빠졌다. 양나라 군대의 사기가 높으니 얕봐서는 안 된다. 정예기병 1만을 이끌고 북을 치며 응전했다. 진패선이 왕승변에게 말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군은 상산의 뱀처럼 부대를 지휘합니다. 상산의 뱀은 머리를 치면 꼬리가 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오고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옵니다. 지금 전우들은 죽으러 오는 것이니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우리는 병력이 많고 저놈들은 적으니 우리는 분전법을 구사하여 병력을 분산 이동해 공격하도록 합시다. 왕승변은 진패선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강력한 궁수부대로 적의 정면을 받아치고 정예 기병으로 측면을 때리고 주력 부대로 적의 중앙을 진격했다. 반란군은 대패했고 후경은 달아났다. 손자병법의 핵심 전략이 정과 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배수의 진도 정과 기로 병력을 나누었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고 나면 나의 삶을 향유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분배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노예처럼 100% 전부 사용하면 퇴근 후 여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일에 매몰되어 나중에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우리는 뒤늦게 패배를 맛보거나 건강을 잃고 나서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정과 기로 나누어 일하는 에너지와 나를 향유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돈 벌겠다고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면 건강을 잃은 후에 내가 그동안 노예처럼 살아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스스로 찾아서 하니 몸이 축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안 해야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말이죠.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 나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이 나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지곤 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타인처럼 해야 합니다. 천천히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왜 해야 하는 거죠? 주인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질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다 가고 싶은지 질문 말입니다. 내 삶을 노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후대에도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을 꿀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회 말입니다. 그런 사회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여가도 즐기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들은 일하는 시간이 짧고 나를 향유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살률 1위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과 기로 나누어서 나를 향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이끌려 노예로 사는 삶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잘 나누어서 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독서를 하며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